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을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이제 바로 시청을 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100% 무료로 2024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중요한 주식 정보들 정리해놨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모멘텀이 국내 증시를 뒤덮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 기업 관련된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들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대감이 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당초 지금 최대점이었었던 2021년, 2022년 기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지점이겠습니다. 5년 내에 AI 스마트폰이 10배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드디어 터진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만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해당 부분들이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역대 최대의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AI 반도체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이겠습니다. AI 반도체 대격변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9월에서 11월 달까지의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현재 이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탑3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이제 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11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을 먼저 발표하자 한 달 정도. 현재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풍향계다라는 이제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 쪽에서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연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4분기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매출 반등이 6개 분기 만에 지금 현재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적자폭도 크게 줄였다. 현재 D램의 평균 단가와 낸드 플래시가 상승을 크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실적 발표 시즌에서 2025년 메모리 시장 사상 최대 기록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말 특히나 12월 달에 반도체 주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4분기 때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어두웠었던 반도체 업황이 최악을 지나고 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실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던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아지고 업계 1등인 삼성전자도 적자로 바뀔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업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정도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게 업황 반등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지금 현재 12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다. 실제로 실적이 지금 현재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내년에 AI가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낸드의 판가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 업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대중국,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당초 최근 들어서 이제 나와줬었던 내용.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러한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나 네덜란드, 지금 반도체 장비의 탑3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을 전면 통제를 해버렸고요. 이것을 넘어서 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 AI 반도체, 이런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AI 반도체, 첨단 반도체 수출 자체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말아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나아가서 지금 현재 수출 통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범용 반도체나 성능이 낮은 저가형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수출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저가형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는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만들 수가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 성능이 아닌 좀 중저가형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여기에다가 현재 중국이 생산을 하는 저가형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입을 중단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겠죠. 현재 미국이 첨단 장비를 넘어서 성숙 공정,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형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제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특히나 성숙 공정 뒤따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최선단 공정인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나 많이 쓰이는 이런 반도체, 중저가형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워낙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성숙공정, 굉장히 값싼 중국의 성숙공정 반도체에다가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아지겠죠. 성능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래서 범용 반도체 재고 소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계 1위 경쟁력, 가격 경쟁력부터 뭐 설비 투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그런 경쟁력까지 업계 1위 경쟁력을 통해서 과거 메모리 업황의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호황과 안 좋아지는 지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이 저점에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서 오히려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돈이 있고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이었겠죠. 반도체 업황의 이 회복 시기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사실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급 측면에서 설비 투자가 다시 업황이 괜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 업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설비 투자를 다시 늘리겠죠. 근데 이게 곧바로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공급이 딸린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특히나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설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점유율이 대폭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사수를 하면서 와줄 수가 있었겠죠. 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러한 반도체 전방 산업 업체들이 12월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패닉 바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2027년 AI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전체 스마트폰의 40%에 달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CPU, AI 반도체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AI PC가 지금 현재 수요가 확대가 될 전망이겠죠.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앞두고 현재 PC가 되었건 스마트폰이 되었건 이 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동이 되는 이 온디바이스 AI의 성능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D램의 수요가 급증이 된다. 특히나 고성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자체가 이런 고성능 D램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지금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가파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AI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올해 2024년 한 5천만 대 정도에서 2027년 5억 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연평균 2배 가까운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수요도 10배 이상으로 급증을 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인텔이나 AMD 같은 PC 서버용 CPU, 그러니까 이 CPU라고 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겠죠. 이 CPU를 이제 원래 인텔이 전부 다 잡아먹고 있다가 스마트폰의 CPU에 있어서는 모바일 AP라고 해가지고 애플, 그리고 이제 퀄컴 얘네들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자체적인 모바일 AP를 만들고 있겠죠. 뭐 나가서 뭐 중저가형인 뭐 미디어텍. 근데 원래 이제 PC 쪽이나 서버 같은 경우는 인텔이 현재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AMD와 서버용과 PC용을 양분을 하고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 CPU 시장을. 현재 이 글로벌 탑2 업체가 내년에 차세대 서버 플랫폼을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HPC, 고성능 슈퍼컴퓨터 같은 이러한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30%를 넘어서는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차세대 DDR5로 현재 전부 다 이제 전면 교체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DDR5의 고성능 제품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DDR5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써지고 있었는데 가장 최고 성능의 그런 스마트폰에서만 탑재가 되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AI 스마트폰이 40% 비중까지 급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40% 이상에 대해서 DDR5가 전면적으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버용 같은 경우, PC용 같은 경우도 DDR5가 지금 현재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급증이 되어진다. 이 DDR5 쪽으로. 현재 이 DDR5의 점유율도 올해 20%에서 내년에 50% 이상으로 가파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매출로서 내년부터 등극을 하게 되면서 실적을 굉장히 크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의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내년 메모리 반도체 판가 급반등 구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PC, 서버 이 3대 주요 반도체 매출처가 내년 DDR5로 대전환 시기가 맞이하게 된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차세대 서버 플랫폼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가지고 당초 중국이 먹고 있었던 범용 반도체의 매출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4대 호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1년 내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 가지고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이제 올해 내내 뜨거웠었던 반도체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였고 이 부분을 SK하이닉스 쪽에서 압도적인 성능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전부 다 최고점 구간을 기록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급락을 했다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한참 아래에 있다. 현저한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 외국인이 20조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엔비디아와 HBM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됐고요. 차세대 메모리 DDR5 대세화에 따라서는 HBM에서는 밀렸지만 DDR5에 있어서는 최대 수혜가 부각이 된다. 이 온디바이스 AI에 있어서 DDR5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직전 영상들에서 언급을 해드렸겠죠. 두 번째로 DB 하이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전기차 고성능화에 따라 가지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GAN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 개발 총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겁니다. 최근에 자산운용사들 AI 반도체 ETF 출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요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킴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주요 IT 소재 업체겠죠. 뭐 국가대표 IT 소재 업체 쪽으로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쪽의 반도체 소재 우선 공급망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SK하이닉스 쪽과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 동조화가 나타나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시장까지 이 EUV 감광액의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EUV 공정에 들어가는 아주 첨단 반도체 장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간 이 감광액,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엄청나게 초미세 공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EUV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에 파운드리 시장이겠죠. 이쪽에 지금 현재 이 감광액 매출까지 지금 노리고 있고요. 차세대 하이 NA EUV 전용 감광액을 개발 중입니다. ASML,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장비겠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ASML이 1조를 투자를 해서 한국에다가 연구개발 센터를 지금 짓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따른 큰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I, 로봇 같은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지에 여러분들에게 연말 연초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처음으로 올려드린 자료집입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총정리를 해서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다들 이제 어플 설치하실 때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카톡 같은 거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게시판, 어떤 게시글 누르신다라고 하더라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누르면요, 위쪽에 별표 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 누르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종목도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뭐 와이즈 버즈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40% 가까이 급등세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 흥하해온 같은 경우도 20% 이상 급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를 매일 장 시작 30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아침에 자료집들 공유를 해드리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당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단타 관심주들, 당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쪽, 사우디 쪽하고 코로나 쪽이 다시 한번 이제 이 하위 변이가 급속 확산이 되게 되면서 기대가 될 수가 있었겠죠. 오늘 많은 급등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종목들은 5%에서 10% 정도 변동성이 나와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뭐 5%, 10%다 먹으면 좋겠지만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내가 하루에 단타로 한 5만 원, 10만 원 벌어 가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증권투데이 단타 진행을 하시면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들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자료집들 공유, 그리고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 매일매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